한의사 닥터구루입니다. 빵, 면, 과자 등 밀가루는 어느새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식재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밀가루가 몸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밀가루가 몸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밀가루만 끊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과장된 표현들도 많다 보니 역으로 밀가루를 옹호하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공포를 조장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밀가루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량의 탄수화물.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밀가루로 인한 탄수화물 섭취입니다. 모두가 아시듯이 밀가루는 대부분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얼마나 빠르게 혈당을 상승시키는지 나타내는 당 지수 또한 높은 편인데요. 일반적으로 당 지수가 70 이상이면 높은 편에 속하는데 바게트는 93, 도넛은 86, 라면은 73으로 모두 빠르게 혈중의 당을 상승시킵니다. 더 큰 문제는 도정 및 재분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먹기 쉬운 형태로 된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쫀득한 식감은 밀가루를 찾는 큰 이유 중 하나인데요. 역설적으로 이러한 좋은 식감 때문에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도한 탄수화물의 섭취는 잉여당을 만들어 체내의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이 됩니다. 이는 다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피부질환, 심장병 등 다양한 만성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물론 밀가루 외에도 탄수화물을 포함하는 음식이야 많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밀가루를 통해 더 많은 탄수화물을 더 빠르게 섭취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타 첨가물. 순수하게 밀가루만 드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흔히 밀가루를 먹게 되는 식품은 피자, 라면, 빵, 과자, 햄버거, 튀김 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식품들에는 대체로 설탕, 인공조미료, 트랜스지방 등 안 좋은 성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밀가루만 해도 몸에 안 좋은데 이러한 여러 첨가물들까지 더해져서 체내에 더 큰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밀가루만 끊었는데도 전체적인 식습관이 건강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십니다. 세 번째, 글루텐. 글루텐은 밀가루에 포함된 성분 중 하나로 밀가루의 쫀득한 식감을 만드는 핵심적인 성분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글루텐이 몸속에서 잘못된 면역 반응이나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글루텐과 관련한 질병으로는 셀리악병과 글루텐 불내증이 있는데 셀리악병은 자가면역 질환으로 소장 표면에 실제적인 손상이 있는 경우이고 글루텐 불내증은 자가면역 질환이 아니면서 소장 표면의 변화는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다만 셀리악병이나 글루텐 불내증을 떠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 피로, 소화장애, 피부질환 등이 있다면 내가 글루텐에 민감성이 있지 않을까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한 달 정도 글루텐을 피해보면서 증상의 변화를 살펴보고 다시 글루텐을 먹어보면서 관찰하는 등의 방법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밀가루를 피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밀가루로 인해 빠르게 섭취되는 다량의 탄수화물이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로 대부분의 밀가루 식품에는 당분, 조미료, 안 좋은 기름 등 몸에 해로운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에 대한 민감성 때문에 여러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병의 원인은 밀가루이고 밀가루만 끊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만성피로, 두통, 소화불량, 피부질환, 비염 등 이유 모를 만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밀가루가 원인일 가능성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현대 식단에서 밀가루는 필수제가 되어버렸고 밀가루를 안 먹는다는 것은 엄청난 의지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한 달 정도 밀가루를 끊어보면서 증상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 닥터구루의 3분 건강이었습니다. 다음에도 건강에 대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